피렌체 아카데미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학회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 학회의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한 가지 쟁점이 굉장히 좀 흥미있는 그런 화제로 떠오르게 됐던 것인데요. 그게 뭔지 힌트가 되는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각인데. 이거 저거 임페르 저거잖아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 이게 바로 이게 답변이 나오셨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아셔야지 이거 하실 거면. 뭘 하실 거면? 아니 그 세계사 좀 아실 거면. 난 처음 봐요. 당시 단테라는 작가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예. 이거는 그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던 그 보티첼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화가가 그렸는데 단테가 묘사한 지옥의 모습은 실제로 이 지옥을 다녀와 본 것처럼 생생했고 이 시는 곧 학자들에게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당대의 피렌체 아카데미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 갈릴레오에게 단테가 묘사했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입증해줘라.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여기서 신곡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차례차례 이제 수학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갈릴레오가 신곡에서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힌트를 얻었던 그 구절이 있는데 혜성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거인의 얼굴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솔방울만큼 길고 거대했으며 거인의 크기와 나 단테만큼의 비율은 그 거인들과 루시퍼의 팔 길이 정도였다. 네, 이게 이제 그 신곡의 지옥표에 나오는 그 기준이 됐던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장만으로 이게 계산이 가능하실 것 같나요? 아하. 상당하다. 억지 수학인데 약간. 그쵸, 억지 수학이. 억수. 갈릴레오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두 구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먼저 이 거인의 얼굴이 그 성베드로 성당에 설치된 조형물 솔방울, 지금도 있는 솔방울이에요. 그 솔방울이 대략 3.19m입니다. 와. 솔방울이 왜 이렇게 커? 그럼 그 당시에 썼던 어떤 비율을 따지면 머리는 전체 키의 8분의 1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거인의 키는 대략 25m가 되고 그 거인의 키와 내 키만큼이 이 거인의 키와 루시퍼의 팔 길이만큼의 비율이기 때문에 요 비율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루시퍼의 키는 결국 대략 한 1.12km. 그래서 비례식을 쓰는 비례식으로 거예요?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만 존재했던 이런 이 지옥 속의 이 거인과 루시퍼의 존재를 실제로 상상 가능한, 측량 가능한 크기의 인물로 증명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는 이 루시퍼의 키를 기반으로 지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신곡에 적힌 여러 힌트들을 조합해서 결국 지옥의 공간의 너비를 계산을 해내게 돼요. 그 결과 지옥의 크기가 지구 전체의 대략 14분의 1 정도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근데 들었을 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 같은데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그쵸, 때는. 그쵸. 근데 당시 이 계산법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로 그때는 진짜 대박 났죠. 아 진짜. 아무래도 이게 이 지옥은 사실 뭐 종교적인 개념인데 이 최초로 과학적으로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뭔가 와, 이 사람은 천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난 그냥 천재 같긴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럼 갈릴레오가 이렇게 뭐 문제를 해결했으면 대우가 뭐 완전히 달라졌겠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1589년 25살의 나이에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대학 학위도 따지 못했던 이 갈릴레오가 아버지한테 이제 학비도 끊겼던 갈릴레오가 자기 모교에 그것도 수학과의 교수로 가게 됐던 거죠. 와, 그러니까 형이 게임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프로게이머 되시고. 와, 대박이다. 하지만 이 이후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이 갈릴레오의 삶이 그다지 이렇게 순탄치만은 또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교수가 되자
그동안 이 품어왔던 의구심들을 좀 드러내면서 수천 년간 이 세계관을 지탱해왔던 어떤 당시의 진리들과 정면으로 이제 맞서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갈릴레오가 품게 되었던 첫 번째 의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낙하 운동에 관한 법칙이었습니다. 지상계에는 사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 물, 불, 바람. 요 네 가지가 이제 사원소를 이루고 있고, 이 네 가지 사원소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흙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붙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 세계관의 이론을 확장을 하게 되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이 무게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낙하 운동의 이런 원리 역시도 이것이 신의 목적에 따른 움직임이라 믿었고 신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 진리라고 믿었는데 갈릴레오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지? 갈릴레오가 학생이었을 당시에 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보기에는 이 우박이 별로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만약에 맞다면 우박 중에서도 무겁거나 큰 우박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게에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때 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이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갈릴레오와 이 피사 대학 교수의 그 대화를 규현 씨와 지원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갈릴레오인가요? 네. 아니 교수님, 제각각 달라 보이는 우박이 왜 같은 속도로 떨어질까요? 오, 갈릴레오. 그건 우박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떨어져서 그래. 무거운 우박은 더 높은 곳에서, 가벼운 우박은 낮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우리 눈엔 동시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아요? 왜 물어봤어? 근데 이 갈릴레오는 어쨌든 교수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은 게 논리적으로 이제 본인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멍이나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피사 대학의 여러 다른 교수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더 많이 애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갈릴레오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맹신하는 이러한 교수들을 향해서 이제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논쟁꾼이라는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